안녕하세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시작 전에 성대모사를 한번 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박사장 이선균의 성대모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 1도 똑같지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 기생충 영화를 가지고 보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송강호 영화에서는 기택으로 나오는데요. 기택의 가족은 백수 생활을 하잖아요. 반지하에 살면서 피자 박스를 접는 일을 해서 근근히 생활을 해 나가요. 그리고 화장실 그 변기가 천장 높은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압 때문에 하수구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높은 곳에 화장실 변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아서 그 화장실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휴대폰을 했던 모습도 생각이 나네요. 영화 박사장네 영화 속에서 박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갔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장면이 나와요. 기택의 집은 반지하니까 당연히 물에 잠기겠죠.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서 가재도구가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자, 만약에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통적인 화재보험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그와 같은 보험이고요.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에 옮겨 붙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요.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도 하고, 이 배상 책임 보험은요, 내 과실,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보상받는 그런 담보예요. 우리 배상 책임 보험 몇 개 있죠? 우리 자동차 보험도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배상 책임 보험이고요. 손해보험에 보게 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보상을 하겠다, 그런 담보란 말이에요. 전통적인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요즘 보험을 보면 특약들이 되게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에 보면 이 풍수재 담보, 풍수재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하겠다, 그러는 특약이에요. 만약 그 화재보험에 이 풍수재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침수 피해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죠. 집 앞 골목에 보더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량이 물에 잠기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차가 물에 잠겼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차 보험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동차 손해 담보로 해서 이렇게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화 중간에 보게 되면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지하실에 감금돼 있던 문광 가정부의 남편이 올라와서 기택의 아들인 기우를 수석으로 머리를 내려 찍는 장면도 나오고, 정원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흉기를 들고 와서 기택의 딸인 규정을 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의 사고잖아요. 고의로 살해를 해서 규정이 사망했는데 이렇게 고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에서는 고의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는데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기정의 입장에서는 본인이나 수익자의 고의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어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고로 사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생명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일반 사망보험금도 지급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까지도 지급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손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은 누가 수령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는 사망시 수익자를 법적 상속인으로 많이 설정을 해놓는데 만약에 법적 상속인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누가 수령할까요? 영화에서는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데 네, 맞아요. 부모님이 수령을 해야 돼요. 만약에 기정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거나 또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남편하고 자녀가 1순위가 되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 보면 기택이 운전을 아주 잘하잖아요. 과거에 택시 운전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운전을 잘해서 박 사장 운전기사로 취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손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거나 또는 운전하는 차종이 바뀌거나 영업용 자동차라든가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상법에서는 통지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해요. 이것을 제대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당할 수도 있고 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삭감돼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아니,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만 잘 내면 나중에 다 보상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손해보험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이런 직업, 직무 또는 운전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보험료를 동일하게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험 판매를 했던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하지 않고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요즘 평생 직장, 평생 직업 개념이 있나요? 직업도 수시로 바뀌고 직장도 자주 바뀌잖아요. 이럴 경우 손해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뀐 직업 직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은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거나 또는 운전하는 차종, 영업용 자동차라든가 특히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탑승했을 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요즘 젊은이들 전동 퀵보드라는 거 많이 타고 다녀요. 뭐 레저로도 이용하고 출퇴근 중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보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통지 의무라는 게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직업, 직무, 하는 일이 바뀌거나 또는 뭐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은 꼭 보험사에 알려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영화 기생충을 가지고 보험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영화를 같이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똑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 하지마.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